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허용 가능한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오는 5월까지 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핵심 금연 정책의 하나로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을 관철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검사 대상은 국내외 총 7개 제작회사의 대형 경유차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49억 원을 투입해 장애 대학생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2,600명을 배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산주입니다. 아파트 주민 간 다툼의 주 원인이 됐던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허용 가능한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오는 5월까지 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등 여러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치를 데시벨 단위의 수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평균적인 한도치를 사례를 통해 찾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는 주부 실증단이 참여하는 등의 연구 용역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연구 용역 과정에서는 주부 실증단을 꾸려 실제 아파트에서 각종 생활소음 등을 유발하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은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핵심 금연 정책의 하나로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을 관철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연단체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은 금연과 관련한 비가격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는 것으로 현재 세계 55개국이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대형 경유차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의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검사 대상은 국내외 총 7개 제작회사의 대형 경유차입니다. 환경부는 대형 경유차의 선택적 촉매 장치의 불법 개조를 막고 위해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촉매 장치는 배기가스 온도가 300도가 넘으면 촉매제를 분사해 배출가스 중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선택적 촉매 장치가 작동하면 차량 출력이 떨어지게 되고 불법 개조를 하면 오작동을 인식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부는 선택적 촉매 장치를 인식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3월 말까지 수시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사 방식은 실차 주행 시험과 대형차 원동기에 대한 엔진 시험 2가지가 있다며 엔진 시험의 경우 제작회사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차종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조치하고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 및 출고 정지시킬 방침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49억 원을 투입해 장애 대학생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캠퍼스 도우미 2,600명을 배치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 대학이 카이스트,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각급 학교로까지 확대되며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48억 9,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장애 대학생에게 배치되는 도우미는 학내 이동과 강의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 도우미, 수화 통역사, 속기사 등으로서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전문 도우미, 인터넷 원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화 통역과 문자 통역을 지원하는 원격 교육 전문 도우미로 나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1, 2, 3급 중증 장애 학생입니다. 다만 4, 5, 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 정도와 가정 환경을 고려해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우미 1인당 지원액과 집행 방법 등은 각 대학이 장애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우미의 의무 교육 시간을 60분에서 100분으로 확대하고 동영상 등의 교육 자료도 개발해 보급합니다. 또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국고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중점관리 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예산 집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나트륨 과잉 섭취량을 2017년까지 20% 저감하를 목표로 집단급식소 중 모범적으로 나트륨을 줄이고 있는 업소를 평가 후 건강33 급식소로 시범 지정해 나트륨 정화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33 급식소는 대표 메뉴의 레시피와 나트륨 등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고 이중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대상으로 양념이나 육수의 염도를 낮추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트륨을 낮춘 식품을 제공하는 급식소입니다. 현재 나트륨 저감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전국 기준 1,148개 매장에서 약 2,000여 개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설치 중인 나트륨 줄인 식품 홍보 코너도 기존 20곳에서 30곳까지 확대 설치하고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는 튼튼 먹거리 탐험대 현장 체험 교실을 전국으로 확대해 27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전국 실천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학술 포럼 등 6개 지방청 권역별로 기념식 및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 목적만으로 발전소 사업권을 따냈다가 파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발전사업자 공익성 심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의 이행성과 공익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규 발전사업을 승인할 때 허가 기준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 최대 주주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사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특정 연료에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기준만 있었습니다. 신설 조항은 발전사업권이 업체 간 거래 대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전소는 지어지면 30년 이상 운영되는 기반시설입니다. 산업부는 발전소를 운영할 의향이 없는 투자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권을 대파할 경우 발전 산업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이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생산업체 13개사 총 14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물품 대상은 스틸 그레이팅, 맨홀 뚜껑, 수량계 보호통, 가로수 보호판, 방음벽 및 방음판, 목재 판재, 차양 등이었으며
총 47개 생산업체의 151개 물품을 점검한 결과 9.3%에 해당하는 13개사가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조달청은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 정지는 물론 점검 결과와 조달 시장 상황 등 종합 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수요 기간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 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심사 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 부양 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면제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게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입니다. 강화된 심사 기준은 오는 4월 1일 재외공간에 접수된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를 통해 단기간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혼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관리를 위한 아토피 피부염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무료로 스마트 기기와 PC를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아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일선 교육 현장에도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초미세먼지, 실내 유해인자 등으로 유발되는 아토피 피부염의 개념, 증상, 원인, 진단, 치료 예방 관리 방법 등 6개 메뉴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교육 자료와는 달리 사용자의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 주변 환경과 체내 호르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풍부한 사진과 영상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과 관리 의지를 높여주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개념이 어려웠던 아토피 피부염을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그래픽과 영상으로 소개한 점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 및 관리법이 궁금할 경우 해당 메뉴를 터치하면 관련 정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환경과 아토피 피부염으로 검색,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PC 사용자는 고려대 환경보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전달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질환 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3사 외에 287만 건에 달하는 미확인 유출 개인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특별 현장 검사에 검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개인신용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지방은행 등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 특검에 착수한 가운데
카드 3사 외에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정보는 전화번호만 혹은 성명, 전화번호가 함께 유출됐으며 또는 성명, 전화번호, 직장명 등 기타 정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대출 영업이나 고객 모집 경쟁이 치열한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출 모집인 등이 고객 확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정보가 특검 주요 대상인 33개 금융사에서 나왔는지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 유출됐는지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고객정보 유출 여부 외에 고객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고객정보 암호화 및 변환,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 외주업체 통제 등 고객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27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 15명을 참여시켜 2013년도 실적에 대한 2014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난관리의 성과가 달라지므로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기관장의 재난 현장 방문, 호우, 태풍 대비, 상황 판단 회의 개최, 재난관리 부서 직원 인센티브 등 기관장 관심도를 점검하고 여름철, 겨울철 사전 대비 추진, 안전 점검 및 조치, 재난 관련 민간 전문가 참여, 내진 보강 대책 추진, 특전 관리 대상 시설 지정 관리, 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참여 등 33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키로 했습니다. 또 재난관리 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9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정부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합동평가 결과 드러난 미흡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환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점검 결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보에 재난관리 실태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기관별 자율과 책임 행정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 기간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조사 거부 기간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수년째 건의되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현지조사를 성실히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조사 대상이 780곳에서 900곳으로 확대되고 현지조사 인력도 50여 명 이상 증원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산주입니다. 누구보다 약물 복용을 신중히 해야 할 사람, 바로 임산부라고 할 수 있죠. 약물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임산부에게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임신 시 약물 복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신이 확인되기 전후에 두통이나 감기약을 먹은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전후 일주일 동안은 전 일주일 동안은 아직 수정란이 착상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 이후에도 어머니로부터 아직 본격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이면서 수정란이 자체 분열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어머니가 약을 임신 일주일 전에 약을 먹었더라도 태아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3개월가량 한 27일에서 67일 정도 되는 이 시기에는 태아의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약을 복용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에 따라서는 항진균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임신 한 3개월 전부터는 복용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 중에 약물 외에도 주의해야 될 사항은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태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약물 복용만큼이나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금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신 3개월 이후에 뭔가 심한 감염증이나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태아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때에는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해도 크게 해롭지 않은 그런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갑상선 호르몬제 같은 그런 약들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중단하면 오히려 치명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태아에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임신 초기는 중요한 시기라 흡연 및 음주가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주 마시던 커피도 줄이는 게 좋은데요. 태아가 카페인 중독이 되면 기형아 출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불이란 산림 또는 산림에 연접한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하여 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반드시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에서는 절대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 담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반드시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며 주변에 산불 위험 요소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시 산에서 먹는 그렇지. 성묘, 무속 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춘 뒤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항상 산불 조심을 당부해야 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산에서 산불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고 있던 외투를 사용하여 산불을 두드리거나 덮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불로부터 대피할 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곳, 도로, 바위 뒤 등 안전한 곳을 대피 장소로 선택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됐을 때는 먼저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합니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 옆집을 확인하고 산불로 인한 위험 상황을 알려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가축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불에 놀란 가축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사를 정리정돈해 환경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에게는 부드러운 풀,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에 매우 놀라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가축은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돌봐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비타민제, 수액, 광범위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한 가축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해 가축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게 다친 가축은 즉시 치료하고 가변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게 연고 등을 잘 발라줍니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축사 주변을 잘 단속하며 축사의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한 사료는 절대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며 즉각 폐기 처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야산에는 목초를 파종해 토양 유실을 막고 목초는 사료 자원으로 이용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큰 인명, 재산 피해를 낳는 산불.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대 더 이상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한 달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딱 9,900원. 돈 만원도 안 되는 비용 월 9,900원에 46년 욕실 전문기업 대림바스 프리미엄 비데를 우리 집에. 볼일 보고 나면 항상 개운치 않다고요? 비데를 사용하고 싶어도
너무 셀까봐 걱정된다고요? 세균이 많고 청소가 힘들까봐 고민된다고요? 대림은 이런 고민조차 없앴습니다. 첫째, 대림바스는 부드럽습니다. 닿자마자 부드럽게 터지는 공기방울 세정을 채택. 물감을 짜서 직접 휴지로 닦을 때와 비교해보면 좁은 틈 구석구석 말끔하게 닦여지죠. 둘째, 대림바스는 깨끗합니다. 위생적 트윈 노즐을 사용. 더욱 위생적으로 매번 사용 시마다 노즐이 자동 세정되어 더욱 깨끗합니다. 셋째, 대림바스는 프리미엄입니다. 따뜻한 시트, 따뜻한 물, 따뜻한 온풍 건조. 앉아서 원스톱으로 끝날 때까지 쭉. 거기다 뒤처리가 미숙한 어린이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배변 습관까지 들일 수 있고, 프리미엄 사양에만 있는 소프트 개폐로 부드럽게 닫히고 열려 시끄럽지 않고 기분 좋게 프리미엄 기능을 모두 다 제대로 갖췄음에도 명품 대림 비대 가격파괴 대선언. 한 달 단돈 9,900원. 잠깐, 비대 설치 후 추가 비용이 또 든다? 걱정 마십시오. 보증금이 없고 관리비도 없고 사용 중 노즐이나 갖가지 소모품 교체도 무료. 혹시 모를 AS 비용도 무료. 변기에서 중요한 살균 소독도 완전 무료로 5가지 혜택을 모두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한 달 9,900원에 우리 집 화장실이 싹 바뀝니다. 아무 부담 없이 지금 무료로 상담부터 받으세요. 대림바스 프리미엄 비데를 우리 집에. 비데라고 다 같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림바스는 부드러운 공기방울 세정으로 닿는 느낌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혹시 일반 변기보다 세균이 많이 번식하진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트윈 노즐에 노즐 자동 세척 기능에 사실 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9,900원이다 보니까 기능이 축소된 건 아닐까 걱정하실 텐데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비데에 있는 기능은 다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온수 조절 기능, 따뜻한 히팅 시트로 추운 겨울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예, 세정 후에 온풍 건조까지도 됩니다. 건조가 안 되면 다시 화장지를 또 써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네, 마사지 기능도 물론 있고요. 그 어른 없이 어린이 혼자서도 비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기능까지. 소프트 개폐 방식으로 부드럽게 닫히니까 시끄럽지 않고요. 고급 제품에 들어간 기능은 모두 다 들어있네요. 대단합니다. 낭비되는 휴지가 싹 사라집니다. 냄새나는 휴지통도 없애십시오. 이제 꼭꼭꼭 개운하게 물로 닦으세요. 화장실 가면 함흥차사 오래 걸리는 분, 거동 힘들거나 연로한 어르신 있는 가정, 청결함을 원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임산부, 뒤처리 미숙한 어린이들도 이제 여러분도 꼭꼭꼭 대림비대 하십시오. 비대 아직도 안 쓰십니까? 세고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대림은 다릅니다. 닿자마자 부드럽게 터지는 공기방울 세정, 따뜻한 시트, 따뜻한 물, 따뜻한 온풍 건조. 앉아서 원스톱으로 끝날 때까지 쭉 따뜻하고 편안하게. 비데가 아무래도 세균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대림은 트윈 노즐 채택. 매번 사용 시마다 노즐 전체 독립 자동 세정. 고장나거나 소모품 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46년 대림바스는 본사 지정 스마트 클린 서비스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 작동 점검, 노즐 교체, 소모품 교체, 양변기 청소와 비대 밑면 청소, 살균 관리까지 걱정 없이. 비대 구입 이젠 큰돈 들이지 마세요. 한 달 딱 9,900원에 보증금, 관리비, 소모품 교체, AS 비용, 살균 소독 5가지 모두 완전 무료. 대림이니까 기능 오케이, 서비스 오케이, 품질 오케이. 지금 전화하셔서 한 달 9,900원에 쭉 누리세요.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물감을 짠 후에 휴지로 닦은 것과 물로 닦았을 때의 차이를 좀 보세요. 이야, 정말 엄청난데요.
이젠 물로 닦고 건조까지 한 번에 해주니까 개운함과 상쾌함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46년 대림이니까 믿고 선택하세요. 비데 아직도 구입 안 하셨습니까? 대림 46년 욕실 전문 기업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림버스 비데 3만원 2만원도 아닌 한 달 9,900원에 보증금이 없고 관리비도 없고 소모품 교체 비용 AS 비용 살균 소독까지 완전 무료. 5가지 서비스를 완전 무료로 해드리면서 한 달 9,900원. 첫째, 대림바스는 부드럽습니다. 닿자마자 부드럽게 터지는 공기방울 세정을 채택. 물감을 짜서 직접 휴지로 닦을 때와 비교해 보면 좁은 틈 구석구석 말끔하게 닦여지죠. 따뜻한 물로 알아서 닦아주고 온통으로 다시 말려주니까 휴지로 다시 닦을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기분 좋게. 둘째, 대림바스는 깨끗합니다. 위생적 트윈 노즐을 사용. 더욱 위생적으로 매번 사용 시마다 노즐이 자동 세정되어 더욱 깨끗합니다. 셋째, 대림바스는 프리미엄입니다. 따뜻한 시트, 따뜻한 물, 따뜻한 온통 건조. 앉아서 원스톱으로 끝날 때까지 쭉. 거기다 뒤처리가 미숙한 어린이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배변 습관까지 들일 수 있고, 프리미엄 사양에만 있는 소프트 개폐로 부드럽게 닫히고 열려 시끄럽지 않고 기분 좋게 프리미엄 기능을 모두 다 제대로 갖췄음에도 명품 대림비대 가격파괴 대선언. 한 달 단돈 9,900원. 보증금이 없고 관리비도 없고 사용 중 노즐이나 갖가지 소모품 교체도 무료. 혹시 모를 AS 비용도 무료. 변기에서 중요한 살균 소독도 완전 무료로 5가지 혜택을 모두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이제 월 9,900원에 대림바스 비데로 매일매일 개운하게 물로 닦으시고 세균 걱정 없이 깨끗하게 사용해보세요. 지금 설치 부담 없는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고 결정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